자, 8번. 이게 8번.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어떠한 함수 fx가 있을 때 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 이 b-a분의 fb-fa인데 이러한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를 갖게 해주는 x의 값 얘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막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런 디테일한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좁을 때. 이번 시험 범위는 생각보다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번 시험 범위는 꽤 넓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미분법 활용, 적분법 활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꽤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디테일한 개념까지는 안 물어볼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값 정리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값 정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C, 요걸 만족하게 해주는 X값은 열린 구간에서 찾는 거예요.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A나 B에서는 될지 안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모르겠고 평균값 정리에서 말하는 C는 열린 구간에 존재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 변화율을 구했어요. 평균 변화율을 구했어. 그게 F'C와 같다. 이걸 풀어갖고 구간이 만약에 뭐 1부터 4 사이다. 풀어갖고 C가 1 또는 3이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평균값 정리에서 말하는 C는 얘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녀석은 열린 구간에서 찾는 겁니다. 막 문장 읽다 보면 맨 위에 분명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어쩌고 하면서 fx가 적혀 있다고 해서 닫힌 구간? 하고 이제 1하고 4가 들어간다고 문제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이 평균값 정리에 이 자리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닫힌 구간이라는 말이 살짝 적혀 있으니까 1이 들어가나? 하고 보다가 닫힌 구간 들어가네?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다. 평균값 정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위에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문제는 이 밑에가 적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함수를 주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뭐 닫힌 구간 뭐 1부터 4 사이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1부터 4 사이에 미분 가능한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 얘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누구냐 하고 물어봤는데 내가 구했더니 C가 1하고 3이 나왔어. 근데 이제 닫힌 구간 1, 4 뭐 열린 구간 1, 4 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을 넣을 거야 말 거야 부분이죠. 그런 거 문제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이미 나와 있는 정리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은 1이 들어가는가 지금은 1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평균값 정리는 항상 열린 구간 안에서 C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값은 안 들어가는 거다. 요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능까지 넘어오면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방법,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가 의미를 가지는 건 이제 요거는 뭐 말하자면 약간 요령에 가까운데, 문제에서 모든 순간 변화율이 뭐 어떠하다, 다시 말해서 뭐 구간 내에서 F'이 항상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구간 내에서 모든 평균 변화율이 5보다 크거나 같다로 순간 변화율 이야기를 평균 변화율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이야기를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문제에 F' 적혀 있는 걸 평균 변화율로 바꿔 쓸 수 있다. 마찬가지 문제에 모든 평균 변화율이 이래 라는 말을 보고, 그러면 모든 순간 변화율도 뭐 1부터 3 사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이런 말을 보고 뭐 자꾸 1, 4만 나오네. 0, 2 하자.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임의의 x1, x2에서 평균 변화율이 1부터 4 사이야 라는 말을 보고, 그래? F'이 1부터 4 사이구나. 요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F'X가 0부터 4 사이야 라는 말을 보고, 그래?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1부터 4 사이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 이 범위 안에 있는 평균 변화율도 1부터 4 사이구나. 거꾸로 만약에 나한테 이걸 주면, 그래? 그러면 2 빼기 0에 F2 빼기 F의 0도 1부터 4 사이구나. 1 빼기 0에 F1 빼기 F의 0도 1부터 4 사이구나. 이것도 어쨌든 0하고 1도 이 구간 안에 있으니까. 얘도 1부터 4 사이구나. 모든 순간 변화율을 모든 평균 변화율, 모든 순간 변화율로 바꾸어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사실은 수능 범위에서는 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뭐 그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시험지에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알아서 성질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 평균값 정리가 있기 때문에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얘가 1부터 4 사이라고 하면, 그러면 F'도 분명히 1부터 4 사이에 이제 어떤 F' 값이 있어서 얘랑 똑같은 그런 값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5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5가 되는 순간이 있었으면 F'도 5가 되는 게 있었어야겠죠? 근데 여기 지금 평균 변화율이 5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5가 되는 순간이 없으면 순간 변화율도 5가 되는 건 없었어야지.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여기를 건너오기 위해서 얘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조금 예민한 부분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물어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냥 아무 때나 막은 아니고요. 이걸 보고 그러면 2부터 0까지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뭐 하나 줬다고 해서 이걸 보고 그건 안 되고 이건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고, 구간 내에 모든 순간 변화율이 뭐 어떠하다. 그러면 구간 내에 모든 평균 변화율이 어떠하다.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개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간 안에 있는 평균 변화율,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8번이 사실상 평균 변화율 문제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이거는 이제 문제라고 하기 좀 그래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이제 요 8번 문제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1부터 3 사이고 f의 0이 마이너스 4다. f4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이 1부터 3 사이면 평균 변화율도 항상 1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0을 알고 4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4와 0 사이의 평균 변화율도 이것도 1부터 3 사이가 됐어야 돼.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평균 변화율도 1하고 3 사이였어야 됩니다. 만약에 평균 변화율이 만약에 4야. 그러면 f 프라임이 4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 구간 내의 모든 순간 변화율을 구간 내의 모든 평균 변화율이 1부터 3 사이구나. 그럼 너도 1부터 3 사이네? 모든 평균 변화율이 1부터 3 사이니까 그럼 너도 1부터 3 사이에 있어야지. 그래서 4를 곱해서 빼기 F0 4를 곱해서 이렇게 F의 4는 0부터 8 사이겠구나. 그래서 F4의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0이야. 그래서 둘이 더해봐라 8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9번. 1,A에서 접선을 긋겠대요.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 요거 지난 시험 범위에 있었습니다.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을 때 접선이 뭐니? 물어볼 수 있어요. 구해. 접선 구해. 그건 지난 시험 범위야. 접선이 2개 나와. A 얼마야? 그것도 지난 시험 범위에 있어요. 근데 접선이 3개가 되게 해줘. 그건 요번 시험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실근을 3개 띄우려면 우리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세는 그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선이 3개가 될 때, 3개를 그을 수 있을 때, 접선이 3개일 때, 다시 말해서 접점이 3개일 때, 접점의 x좌표를 보통 t라고 두는데요. 그러면 t가 3개일 때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3개일 때 그려서 이렇게 되게 해줘. 이렇게 얘를 이렇게 찔러 넣는 느낌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되게 해줘 라고 하는 이 문제로 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은 접점을 일단 잡아주고 접점에서 얘가 말하는 한 점까지의 기울기가 접점에서의 미분 계수 F'T와 같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요. 이렇게 생긴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다? 그 방정식이 실근이 3개야. 이걸 들어가겠다고요. 문제를 이제 보면서 이제 구조를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자, 일단 접점 잡을 거예요.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모르겠어요. 대충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1,A에서
이제 접선을 긋겠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얘랑 얘 기울기, 얘랑 얘 기울기 t-1분의 여기서 요거 x의 변화량 y도 여기서 저걸 빼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마이너스 a 기울기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 3t 제곱 마이너스 3과 같다. 이게 이제 t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리를 해서 정리를 이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방정식이 실근을 3개 가졌으면 좋겠어. 요 부분이 사실 요번 시험범위죠. 2개면 지난 시험범위고 3개면 요번 시험범위죠. 좀 치사한데 2개여도 이렇게 떠버리면 요번 시험범위가 되나? 어차피 2개여도 뭐 어쨌든 실근의 개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얘를 이름을 새로 줍시다. 없었긴 한데 그렇더라도 헷갈리니까 얘를 뭐 GT라고 했을 때 G'T가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6T의 T 마이너스 1 G'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0하고 1 사이. 그래서 G가 이렇게. 그러면 실근을 3개 가지려면 T값을 3개 가지려면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3개를 갖겠다. G의 0, G의 0은 마이너스 1, G의 1, G의 1은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가 되어야 되니까 A는 1부터 2 사이가 되어야겠구나. 이번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도 변별력이 나와요. 여기서 나름 뭐라고 해야 돼? 풀이가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냥 내도 변별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숙달을 시켜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두고 들어가면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풀이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숙달하는 보람이 가장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왔을 때 시간이 연습해 놓은 거랑 안 해 놓은 거랑 시간 차이가 한 2, 3분 이상 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fx가 절대값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의 제곱 플러스 4. 학생들이 이제 이쯤 오면 자신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냐면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계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겨요. 계산이야 뭐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분법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 식을 이루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미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x의 제곱은 미분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sin x도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3의 x제곱도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이렇게 어쨌든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짜 별게 아닌데 x의 x제곱은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1 빼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수가 그 수일 때, 꼭 뭐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 지수가 수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럴 땐 또 다르잖아요. 여긴 1 안 뺐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x에 1 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에 거에 1 빼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함수마다 미분법이 다른데,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 미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알아도 미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놈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붙으면 미분이 안 돼요. 정확하게 외운 그 단위, 각각의 항 단위로 미분을 하는데, 그 항이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함수 또는 온전히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거나 합성이 돼 있거나 이런 온전히 확실한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내가 외운 걸 쓰는 거예요. 이게 규칙성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는 함수들만 미분이 가능해요. 절대값은 미분이 안 돼요. fx 지금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작업도 명확하지. 걔는 지금 조건이 안 됩니다. 일단 얘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면 또 뭐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야. gx를 그릴 수 있다면 절대값은 꺾어 올리면 되잖아. 그죠? 굳이 fx를 뭐 그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꺾어 올리면 되거든. 그래서 gx에 일단 집중을 할 겁니다.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다시 말해서 x의 x 마이너스 a인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네요. a는 정수인 상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럴 수 있어요. gx가 지금 여기가 gx 그래프입니다. gx가 이럴 수 있어. 극대점이 하나 존재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쨌든 gx 그래프가 gx가 극대극소가 있다는 건 내가 알았고요. fx에 극대가 하나 있다. 다시 말해서 gx에 절대값 씌우면 극대값이 하나 나온다.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이렇게 되면 극대값이 하나. 이거 좋아. 이렇게 되면 그것도 극대값이 하나.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곤란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3번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x축이 있거나 이 위쪽으로 x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거나 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극대값이 4래. 근데 지금 좀 너무 노골적인 자리를 줬어요. 이거 지금 g에 0이 4거든요. 그래서 이걸 g에 0이 4거든. 여기가 지금 4예요. 여기가 4야. 그러면 내가 x축은 이 밑으로 지나간다는 거 얘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건 극대가 아니잖아. 이 그림이 아니고요. 그래서 a는 음수일 리가 없어요. 지금 확인이 됐어. 이 그림이 될 수 없어서 a는 0보다 작을 수 없어. 4고 그 극대값 한 개만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찔러 넣으면 안 되고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아까 봤죠? 얘가 양수던가 0까지는 괜찮았어. 0보다 작아지면 안 돼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그림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알았어. g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상수 a의 범위를 구해라. G의 a. 이제 뭐 가면 되겠네요. 양변에 6을 곱해서 응? 응? 아 미안, 나 지금 문제 중간에 9번으로 넘어갔다. 잠시만. 극소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의 합? 아 a가 정수라고. a가 정수라고. 그래서 a 세제곱이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는 정수예요. 그래서 근데 a는 이제 음수가 될 수 없고요. a가 0일 수 있나요? a가 0일 수 있나? a가 0인 경우는 내가 생각 안 하고 왔는데 a가 0이면 a가 0이면 극값이 아예 없어요. 극값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G가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서 꺾어 올려봤자 극대가 안 나와. 이것도 안 돼. A는 0도 될 수 없네. A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1이라던가 2라던가 3은 안 되네. 3은 27이죠. A는 1 또는 2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극소값, 아까 얘기했던 극소값.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gx가 저렇게 생겼으면 fx는 이렇게 돼서 0에서 4, 아이고 이거 꺾고 올려야지. 이렇게 여기가 a니까 극소값은 얘랑 얘인데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하고 f의 a, 다시 말해서 g의 a가 극소입니다. 그래서 극소값은 일단 0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이면 g의 1은 이거, a가 2면 g의 2는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 6, 4, 23. 그래서 10 P분의 Q, 그래서 P 플러스 Q는 15가 되겠다. 이렇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요. 15, 18이 이제 또 세트라 두 개 같이 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놓읍시다. 15번. 15번하고 18번 세트죠. 15번과 18번을 같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15번은 적분 구간에 0, 2 상수밖에 없어요. 18번은 적분 구간에 2, x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걸려 있어. 얘네 둘이 접근 방법이 달라. 식을 주는데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0부터 2까지 ft dt 이거 18번에 2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의 ft dt 이거
얘는 적분 구간이 둘 다 상수. 뭘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노의 지우개. 적분 구간이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아이고. 적분 구간에 미지수를 포함한 경우 둘이 접근한 전력이 달랐죠. 얘는 얘를 K로 두고 K를 계산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 무슨 소리냐면 적분하고 2 넣고 0 넣고 빼라. 적분하고 2를 넣으면 뭔 수가 나오겠죠. 0을 넣으면 또 무슨 수가 나오겠지. 둘이 빼면 무슨 수가 나오겠지. 얘는 지금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K라고 두고 K를 계산할 거야. 이게 K야. 이게 뭐냐면 0부터 2까지 FT, DT. FT가 이거죠. 계산을 할 거예요. 아, 이게 숫자를 깔끔하게 맞춰줬네. 8, 4, 4 플러스 2K. K가 4 플러스 2K. K가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얘기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3, 2, 5, 1 1이에요. 요게 적분 구간에 상수 걸려있는 항등식. 요거는 K라고 두고 K를 계산을 한다. 전략을 아예 그냥 기억을 해두는 거죠.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걸려있는 타입은 얘를 라지 fx 빼기 라지 fa로 표현을 고쳐 적어준다. 근데 이제 저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피적분 함수에 요거는 이런 그 패턴과 달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칙 부분입니다.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피적분 함수가 x를 포함하고 있으면 일단 얘는 꺼내야 돼요. 일단 꺼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상황에서 피적분 함수, 요거 적분되는 함수, 피적분 함수에 x가 들어있어. 저건 일단 꺼내야 돼요. 어떻게 꺼내? 뭐 상수 취급을 해서 꺼냅니다. 2부터 x까지 x ft dt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t ft dt. 여기서 이제 요 x를 앞으로 꺼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스몰 f를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생각하면 라지 f의 x 빼기 라지 f의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얘는 뭐라 말하기 조금 곤란해서 얘를 스몰 g의 t라고 이름을 새로 줘. 그러면 이걸 적분한 건 라지 g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x 넣고 2 넣고 빼는 계산. x 곱하기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 빼기 라지 g의 x 빼기 라지 g의 2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요거 자체가 항등식이에요. 지금 문제에 보면 뭐 얘를 만족할 때라고 여기 이제 적혀 있어요. 만족할 때, 뭐 얘가 성립할 때, 모든 x에 대하여 이럴 때,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x에 대하여 이러할 때, 임의의 x에 대하여 뭐 이러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이 3개 있습니다. 무슨 법? 무슨 법? 그게 이제 맨 밑에 나왔어야 되고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 양변, 미분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개수 비교법은 안 쓴 지가 좀 됐어요. 우리가 그 예외적으로 미분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 다항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차인지 찾아갖고 양변 개수 비교하고 뭐 그런 게 가끔 있긴 했어요. 근데 개수 비교법은 그 계산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주 안 쓰는 편이고, 수치 대입법이 이제 메인이에요. 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0이니까 x에 2를 넣어서 이게 0이 돼야겠다. 근데 지금 여기에 뭐 문제를 잘 내셨겠지. 2 넣으면 아마 0 나올걸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잘못 나온 겁니다. 지금은 뭐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a 이런 게 있으면 그거 구할 때 우리가 2를 넣으면 이게 0이니까 얘도 0이 되려면 a가 얼마구나 이걸 찾아오는데 사용을 했었어요. 이때 얘랑 얘는 지금 표현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식이에요. 여기다가 2 넣은 거랑 여기다 2 넣은 건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항등식 하나 받았는데 너무 더러워.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미분을 하면 보통은 좀 간단해지거든요. 상수항 정도는 떨어져 주잖아. 미분을 하면 식이 간단해지니까 내가 이걸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봐야겠다. 양변을 적분해도 돼요. 적분 상수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양변을 적분해도 돼. 근데 적분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에서 그래. 적분하면 보통 더 복잡해지니까 적분을 안 해요. 양변을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양변 미분하고 양변 적분해서 문제 푸는 게 수능에 1개 정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건 1개예요.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마 그렇게 안 풀어서 다른 건 이제 그렇게 낸 건데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어쨌든 내 기억에는 1개 있어요. 1개. 진짜 양변을 미분하고 양변을 적분해서 항등식 3개 놓고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건 웬만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적분하면 더러워지니까. 난 지금 간단히 만들고 싶어서 양변을 미분할 겁니다. 자, 여기 주의해야 되는 부분. 여기 주의해야 되는 부분.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야. 이거 미분하면 0이에요. 이거 미분한 게 스몰 fx. 마찬가지 이거 미분하면 0이에요. 2를 넣었거든요. 어떤 식에 2를 넣어버렸거든. 2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건 상수야.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양변을 미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라지 g를 미분해서 스몰 g. 스몰 g가 이거였죠. 스몰 g의 x, 스몰 g의 x는 x fx. 미분했어요. 여기도 미분해야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항등식이 하나 있었고요. 양변을 미분해서 항등식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요건 위에 거랑은 다른 새로운 항등식. 그래서 내가 이제 수치 대입법을 할 때 여기다 뭐 넣은 거랑 여기다 뭐 넣은 건 식이 다른 게 나와요. 물론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여기랑 뭐가 다르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이제 다른 항등식, 만약에 A, B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어서 A, B에 관한 식을 여기 이렇게 2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스몰 F. 그러면 한 번 더 가야 되네요. 지금 라지 F를 받았는데 스몰 F를 하고 싶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 그러면 스몰 fx. 이것도 마찬가지. 미분하면 0. 아, 1차네. 그래서 fx가 0 되게 해주는 x의 값은 2예요. 15번과 18번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둬야 된다. 우리가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와 상수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다더라. 그리고 18번 했고 21번으로 갑시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뭐 구해봐라. 정확히 이제 3분의 a니까 a 값 구해봐라 뭐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 구하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1학년 때 공부할 때 x의 절대값 붙은 거, y의 절대값 붙은 거, 둘 다 절대값 붙은 거, 꺾어 올리는 거, 우변의 절대값 붙은 거, 꺾어 올리는 거, 우변의 절대값 붙은 거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함수로 취급받는 건 요거랑 요거 정도기 때문에 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절대값을 우변에 통째로 붙여버리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주면 돼요. 이건 많이 했어, 그죠? x의 절대값 붙은 거, 모든 x의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얘는 원래 그래프를 y축으로 잘라서 y축 부분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요거 이제 x의 절대값 붙으면 y축 대칭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릴 때 일단 원래 거, 절대값 없는 거를 그려요. 얘가 이거네요.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x의 절대값을 붙이면 저걸 y축으로 잘라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선생님 거기 제곱에는 절대값이 없는데요. 그렇긴 한데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제곱을 하면 절대값 달아서 제곱을 하다 그냥 제곱을 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 외운 걸 쓸 수 있어서 편하다. 그게 아니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가고 식을 2번 풀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조건 여기 조건 2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대칭이라는 걸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버리면 이 부분만 접근하고 투배해주면 되지.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dx 해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달린 채로 나와요. x축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을 하면 넓이 마이너스 달린 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이 부분 넓이가 나올 거고 2배를 해주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다. 계산은 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킬에 대한 이야기. 뭐가 뛰어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두렵긴 한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기억을 해둬 봅시다. 요런 거 있었습니다. 요런 거. 이거는 이걸 처음 봤다? 그건 이제 용서가 안 되고요. 그건 용서가 안 되고 이걸 처음 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쌍용으로 갈게요. 쌍용 7번. 우리가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번 초반 부분에 강의하면서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배경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별말 없어도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시간을 t라고 하고 부피를 v라고 하면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일단 그림을 t초 후에 그림을 그려요.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 1초 후에 뭐냐 뭐 물어보는데 그거 1로 놓고 문제 풀려고 하면 숫자로 나오면 미분하면 0됩니다. 1로 계산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 쳐다보지 말고 T로 그림을 그려요. T초 후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얼마, 몇 T, 몇 T, 몇 T,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T초 후를 그려. 그 다음에 식을 뽑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T가 1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은 V 프라임 1, T에다가 1을 미분한 다음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1초 후 변화율을 물어보는데 1초 후의 변화율은 미분한 거에 1 들어간 거 말하는 겁니다. 일단 1t초 후에 그림을 그릴 거야. 거기 보니까 전체 그릇 자체는 얘가 10, 다시 말해서 1대1이야. 그러면 매초 3cm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T초 후에 T초 후에 여기가 3T라고 말을 한 거예요. 수면의 높이가 매초 3씩. 그럼 T초 후에 3T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얘랑 얘가 1대1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도 1대1. 만약에 얘랑 얘가 2대1이면 얘랑 얘도 2대1. 그래서 여기도 3T. 그러면 이제 VT만 구하면 됩니다. 볼의 부피. 볼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볼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1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 부피가 나오면 이제 부피의 변화율은 미분을 하고 1을 넣어서 변화율이 뭔지 모르겠지만 27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이 정도 오면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뭐 사과 한 개, 뭐 필통을 10% 할인을 하고 뭐 그냥 그런 거에 이야기 하다가 2차 함수부터 이제 갑자기 산으로 가요. 2차 함수부터는 이제 좀 이상하다, 뭐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갖다 댔는데 고등학교, 정확히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들은 더 이상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대부분 뭔지 모르겠는데 답은 27파이야. 대부분 뭔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쓰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직접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기계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는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저기 길 가다가 웬 돌멩이를 주웠는데 그거 자체는 그냥 돌인데 이거 이제 용광로에 넣고 추출을 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금반지를 만들면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멩이가 자체는 모르겠어요. 이게 돌멩이인데 쓸 수 있는 사람만 가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의미까지는 수학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긴 돌멩이를 가져와. 딱 거기까지 그냥 바랍니다. 뭐가 나왔어. 이거야? 그래서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부피의 식, 다시 말해서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을 해주면 부피의 변화율이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13번은 f'x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잠시 타임. 위에 중요한 말이 있었네. fx가 3차 함수래요. 중요한 말이.
최고 차항 같은 건 안 줬나? 아, 최고 차항까지는 없네. 자, F'은 그러면 미분했으니까 2차 함수일 거고요. x에서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F'X가 최소값을 가지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불러긴 함수일 거고요. 여기가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0 플러스 h 0 마이너스 h 1분의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1이죠. 1분의 1 플러스 1 2 f 프라임 0 우리 이제 뭐 복잡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 거고 이걸로 디테일한 부분 물어보지 않을 거고 그냥 사용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냥 사용만 할 줄 알면 돼요. 여기가 2 붙어 있고 2 붙어 있으면 이제 뭐 4, 뭐 이렇게 2, 3 붙어 있으면 5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F'0이 0이네요. F'1이 여기에 있고 F'0 다시 말씀 지금 F'X인데 저거 F'0이 0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겠네. 저거 2차 함수거든. 오케이.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F0이 마이너스 FK와 같아진다. 글쎄, 지금 여기까지는 F' 그린 거고요. 그러면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인데 f의 0은 마이너스 f의 k 0부터 2 사이 그치? 아, 부호가 반대구나. 아, 오케이. 어떤 K에 대해서? 자, 그러면 F의 0이 요거고요. 0부터 2 사이, K가 0부터 2 사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2 사이 어딘가에 K가 있어서 어딘가에 있어서 F0하고 부호가 반대. 얘가 F0하고 부호가 반대. 다시 말해서 F0과 FK의 가운데에 X축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K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차피 어떤이라고 해서 K 값을 뭐 정확하게 줄 마음이 없어 보이고요. 대충 이 근처 어디에 0하고 2 사이에 어딘가에 0하고 2 사이 어딘가에 K가 있어서 얘랑 얘 사이에 X축이 지나간다. 뭐 이게 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 절대값 fx가 절대값 f2와 같아지는 그러한 실근의 개수. 절대값 fx를 이제 내가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꺾어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0이고 그러면 K가 0부터 2 사이에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같은 거고 그러면 얘는 얘보다 더 절대값이 큰 거예요.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보다 이게 더 길어요. 여기까지가 같았거든요. K까지가 같았거든. 그래서 이 다음 언덕이 얘보다 높다는 게 중요해. 그러고 나면 이제 뭐 꺾어 올리고 이거는 그대로.
여기가 2. 여기가 2. 자, 그러면 절대값 f의 2. 요거 무슨 함수? 상수 함수. 2를 넣었잖아요. f의 2. x에다 2를 넣었잖아요. 여기 2를 넣고 나면 이거 상수예요. 절대값 씌워도 함수는 상수겠죠? 요거 상수 함수 옆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y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상수 함수입니다. 교점이 3개니까 실근도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2고 하나는 2보다 크네요. 다 그 적은 거 숙달입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요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 파트. 풀다 보면 여러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조금 세게 나오긴 했어. 자, 그 다음 14번. 우리 이제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같다. 이거 기함수, 원점 대칭이죠. 홀수 차항만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뭐 지금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요. 우리가 우함수 곱하면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 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요건 이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요.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근데 우함수는 적분한다고 기함수가 되지 않아요. 우함수 적분한다고 기함수가 되진 않아. 그거는 나중에 조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미분은 편하게 생각하면 돼. 우함수 미분은 기함수, 기함수 미분은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x가 우함수인 걸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구해야 하는 적분값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거든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건 중요한 얘기였죠.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3 f 프라임 x dx. 여기서 x 세제곱 플러스 3은 이제 이건 홀수차고 이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짝수차라서, 그 상수항은 굳이 따지자면 짝수차라서 이 함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에요. 한 번에 처리는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x 세제곱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해 줄 때, 얘를 이렇게 분배해 줄 때 f 프라임은 우함수고 x 세제곱은 기함수니까 둘이 곱한 건 기함수고요. 3하고 f 프라임은 곱하면 우함수니까 얘를 우리는 0부터 1까지, 기함수 부분은 이제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없고요. 우함수 부분을 적분을 하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2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6을 앞으로 꺼내고 f 프라임을 적분해서 fx 이렇게. f의 1은 문제에서 줬어요. 2분의 7이래요. f의 0은 문제에서 안 줬는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f0은 0이에요. 기함수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원래 아니긴 한데 기함수인 다항함수는 f0이 항상 0입니다. 기함수인 다항함수는 소투에서 말하는 기함수는 f0이 0이에요. 기함수면 원점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저게 딴 데로 가버리면 그 원점 대칭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수투에서 말하는 기함수는 다 원점 대칭이 될 거, 다 그 0,0을 지나는 f0이 0인, 얘가 0인 녀석이고요.
F1이 2분의 7이니까 21겠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조금 이따가 20번은 따로 또 설명을 할게요. 20번.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발사체 AB를 발사한 지 T초 후의 속도가 이렇다. 일단 속도 받았어요. AB를 결합하려고 하는데 3초 후에 같은 지점에서 발사할 거고요. 결합하는 순간 속도를 갖게 할 거다. 이때 결합하는 시각이 발사되고 몇 초 후냐. 자, 그러면 이제 가 조건은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식들은 둘 다 발사 후 T초인데 A가 발사되는 시각하고 B가 발사되는 시각이 다르니까 T라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일단 둘이 시각이 달라요. A 입장에서 3초는 B 입장에서는 0초야. 3초 후에 발사를 하거든요. 내가 A를 발사를 하고 3초가 지나서 A가 지금 여기에 있어. 이때 B를 여기 발사해야 돼 라고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발사 후에 속도가 어떻다라고 말을 해서 얘는 3초 동안 날아가서 얘가 이제 내 입장에서 3초고 얘 입장에서는 지금 3초가 흘러간 거고 얘 입장에서는 지금 0초인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얘를 3이라고 둘 거면 얘를 3이라고 둬야 되는데 이 자식이 자기는 0이라고 하니까 헷갈린다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0은 내가 생각하는 3이야. 결론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결론이에요. 일단은 시간을 맞춥시다. 이거 위치 얘기 바로 못하네. T를 이제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각각 발사한지 어쩌고 저쩌고는 됐고요. A가 발사된 후 T초가 흘렀을 때 A의 속도는 20분의 1 T의 제곱이에요. 근데 B는 뭐 예를 들어서 3초 후다. A 발사 후에 3초 후다. 그게 B가 발사된 잠깐만 이름 더 헷갈릴 것 같아. 잠시만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냥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해. A의 T-3이다. 그래야 얘가 말하는 3초가 T가 3인데 T에 3을 넣으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0이 되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문제에 적혀 있는 T 자리인데 그걸 둘 다 T라고 놓으면 내가 이 T랑 이 T가 달라. 그럼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T초 후가 예를 들어서 3초 후가 얘 입장에서는 나 지금 발사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0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걸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했던 대로 풀 수가 있다. 여기가 이제 어렵네요. 각각 자기가 발사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어떤 통일된 시간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는 이게 끝난 거네요. 가는 끝난 거야. 이제 위치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부분에서 결합하는 순간 속도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해서 결합하는 순간이 뭐예요? 위치가 같아질 때. 속도도 같아지게 하겠대요. 위치가 같아질 때 속도도 같아지게 하겠대요. 그래서
위치. 요거는 부정적 분모를 해서 그냥 구합시다. A의 위치는 60분의 1 t세제곱. 처음 위치는 그냥 0이라고 둘게요. B의 위치는 이건데 t가 0일 때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발사한다고 했으니까 t가 0일 때 얘를 0이라고 두면 여기다가 t에 0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되니까 c도 0이 돼야 돼요. 같은 위치에서 발사되니까 t가 0일 때 위치가 같아야 돼. 잠시만 나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t가 0일 때 얘는 3일 때의 위치겠네. 얘는 3초 때 발사가 되는 거잖아 지금. t가 0일 때 A의 위치는, 그러니까 이게 발사 지점이에요. 이게 A의 발사 지점이야. B는 A가 발사되고 3초 후에 발사가 되니까 3초 후에 발사 지점에 있는 거야. T가 3일 때 B의 위치, 이게 B가 발사되는 지점이네요. 아까 걔가 주장했던 그 시각 기준으로 0인데 절대 시간으로는 3초입니다. 그래서 0하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2분의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9에 C가 마이너스 2분의 9A가 돼야 돼요. 이때 속도도 같게 해야 돼. 잠깐 만날 때 만날 때. 자, 그래서 위치가 같을 때 C가 2분의 9A니까 C가 2분의 9A니까 A로 묶어서 이렇게 위치가 같을 때 속도도 같아야 돼. 속도 같아야 돼. 속도도 같아야 돼. 요거랑 요거 둘이 연립을 하면 되겠다. A도 있고 T도 있어요.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 방정식. 자, 우리가 소거를 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뭘로 소거를 하면 되겠다? 나누기가 좋겠네요. 약분하고 T 하나 남았고 여기 뭘 빼먹었는데? A 빼먹었나? A 나눠주고 요거는 위아래 60을 곱했더니 3분의 A 나눠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되니까 나온 거겠지? 이거 그러면 뜯는 게 의미가 없었나? 약분이 안 되네. 그럼 이거 괜히 뜯었다. 여기에 3을 곱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계산을 틀렸나?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 제곱인데 세제곱이라고 적어놨네. 위치가 여기 제곱인데 세제곱이라고 적혀있네. 아이고. 그러면 여기가 제곱. 이렇게. 그러면 AA 나눠주고 2분의 이렇게인가요? 그래서 하나씩 날려주고 t가 9일 때 결합을 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